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경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경마 따라하기 시리즈 중에서 제가 8화까지 만들어 놨죠. 오늘은 9화 18을 연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인가 열렸던 경주 복귀도 할 겸 어차피 한 달 후면 또 걔네들이 출전을 할 거니까 우리가 국 6하고 국 5등급, 국 6등급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보고 국 4등급을 예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정말 부담 중량이 경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담 중량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부담 중량을 뭐 막 늘렸다 줄였다 뭐 고무줄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레이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이거 합리적이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부담 중량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부담 중량이 그 경주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필 능력이 그 부담 중량을 극복하면은 뭐 다행인데 못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담 중량 자체만으로만 이거는 뭐 이 말이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막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야? 부담 중량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야. 어떨 때? 늘어날 때 말이야. 부담 중량이 줄어들면 상관없지만 늘어나면 불리한 거야. 그런데 그 불리한 게 특히 어떤 놈한테만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선행마일 때 그래요. 선행마일 때는 아주 강력해, 그 부담 중량이. 그리고 어린 말한테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3세 이런 어린애들, 몇 전 안 뛴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애들은 아주 치명적이야. 그것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불리를 판단해서 조금 더 말 한마리라도 줄여 나가면서 배팅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공부들은 여러분이 또 그걸 적용해서 한번 또다시 복기도 해보시고 다음에 치러지는 경주에 적용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뭐 제가 또 이 수업 내용이 부담 중량에 관한 건데 뭐 꼭 요럴 때 요렇게 들어오고 저럴 때 저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거 갖고 오면 소위 말해서 짜집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같은 날 동시에 열린 경주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또 의심할까봐. 항시 분석하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 뭐 100% 맞지는 않지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나가고 맞춰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같은 등급의 거리만 틀릴 뿐이지 같은 날 연속으로 열린 걸 갖고 왔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개해 드릴 거는 토요일 날 했던 거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오경주의 국 4등급. 이제 국 4등급 오늘로 끝내고 한 두 파트 해서 끝내버리고 국 3등급으로 갈게요. 국 4등급부터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 마필이 어느 정도 레벨이 이제 중간 수준으로 올라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 6등급에서부터 국 1등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국내산 6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6단계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중간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요 때부터는 마필이 살아나면 요 등급으로 갈수록 살아나면 기복이 없으면 승부할 수 있어. 그것도 기억해야 돼. 그것도 승부 의지야. 자, 다시 편하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 자, 어떤 말들이 있는데 이 말이 A라는 말이 직전에 뭐 입상을 했어. 무슨 얘기냐면 한 뭐 3위를 했든 2위를 했든 1위를 했든 말이야. 입상을 했어. 살아났어. 변화가 왔어. 그러면 그 다음 경주도 경쟁력이 있다. 이 소리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기복이 있는 말 말고는 무슨 말이야? 먹었다 빠졌다. 먹었다 빠졌다. 이 지랄 하는 애들 말고는 이 등급부터는 4등급 이상의 최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살아나면 그 다음에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빼지 말아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안 그래. 얘네들은 아직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뭐 경주력이라든가 뭐 이런 극복하는 능력들이 많이 경험 부족이라 100% 자신은 못해. 그런데 편성에 따라서 막 유불리가 판단되는데 요리로 갈수록 요게 조금 강세를 보여. 마필이 살아있으면 한 번 더 연투를 할지 이렇게 승부가 된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잊지 마시고 분석하시라. 그 소리 드리는 거야. 자, 요거 먼저 볼게요. 국 5등급 5경주 국 4등급 연령 오픈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암수거가 같이 나오겠죠. 핸디캡은 당연히 4등급이기 때문에 레이팅 50입니다. 자, 또 레이팅 모르시는 분들 다시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국 5등급부터 레이팅이 부여가 되죠. 국어는 어떤 애들 모가지가 35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건 뭐야? 23짜리, 24짜리, 25짜리부터 시작해서 최고 꼭대기가 35다 이 말이야. 그럼 국산은 여기다 15씩만 더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 숫자 괜히 나오는 거 아니야? 15씩 더하시면 돼. 한 등급마다 15단계씩 올라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65. 또 얼마야? 80이야. 그럼 이게 국 3이 되겠죠? 이게 국 2가 되는 거야. 그럼 81 이상 얘네들은 국 1이 되는 거죠. 국산 1등급이 되는 거야. 외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끄트머리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야. 등급이 그렇게 우리나라 레이팅 체제는 5등급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등급을 부여해서 요런 애들끼리만 모아서 싸움을 붙이죠. 경주를 펼칩니다. 레이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쇼츠나 동영상에 제가 레이팅에 관해서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요거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뭘 하려고 그래? 부담 중량이 과연 어떻게 산정되고 진짜 그 말은 이 부담 중량을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할까 유리할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경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여지까지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항시 부담 중량은 누굴 기준으로 해? 그 편성에서 최고 높은 레이팅을 기준으로 해요. 최고 높은 레이팅이 누구야? 여기 있죠. 2번 게이트에 있는 테마 탄생이라고 하는 말을 47을 핸디캐퍼가 준 거예요. 아시죠? 이 47은 왜 나오는 거야? 이건 핸디캐퍼가 주는 거야. 이건 핸디캐퍼가 줘. 48을 줄 수도 있고 뭐 47.5를 줄 수도 있고 그건 핸디캐퍼가 준 거야. 이 편성을 지들이 보고 그 위원들이 전문 핸디캐퍼 위원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편성에서는 얘를 이 정도 줘야 되겠네요 하고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2번을 찾아가 보자고요. 여기 있죠. 얘가
기준마야. 여기서는 최고 레이팅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레이팅에 따라서 부담 중량이 책정이 돼. 어떻게 책정되나 잘 봐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분석할 때 유용해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얘가 47이야. 레이팅이. 근데 얼마를 줬어? 56을 줬어. 보이죠? 가로 안에 있는 건 내가 따로 설명할게. 잘 봐. 56을 줬잖아. 여기다 쓸게요. 그냥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 자, 최고 레이팅이 47에다가 56kg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괄호하는 뭘 의미하냐면 직전 경주에 비해서 변화량을 표시해 주는 거야. 직전 경주 대비 변화량. 직전에 얘가 얼마 달았어? 직전에 뛴 애들이 다른 애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얘가 57을 달았는데 지금은 56을 핸디캐퍼가 줬으니까 직전보다는 1kg 감량됐어요. 그 표시야. 아시겠죠? 그냥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소리야. 직전 경주 대비 이 말이 부담 중량을 달고 뛰었을 때보단 현재가 마이너스 1kg 감량됐다. 그 소리야. 보이잖아,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이잖아. 57kg. 아시겠죠? 그냥 대충 56 줘서 마이너스 1 이 소리가 아니야. 에? 그 소리가 아니라고. 얘가 기준마야. 최고 레이팅이기 때문에 핸디캐퍼가 이걸 지워놓고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해력들이 너무 부족해. 56을 핸디캐퍼가 주었어. 아시겠어요? 얘가 최고 이 중에서 높은 애라서. 그랬는데 직전보다 뭔가 비교하시라는 차원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직전은 57 달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됐습니다. 그 표시라고. 아시겠죠? 나머지 말들 다 그 소리야. 가로 안의 소리는. 그럼 한 번씩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따지러 가봅니다. 약간 이상한 게 발생해. 약간 이거 이상한데 요거 나온다고.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거 뭐 산수 못할까봐 내가 설명해 주겠어? 테마탄생이 47이야. 그러면 얘 다음으로 얘 찾지 말고 그냥 밑에서 빨리 보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9번에 46 레이팅 있죠. 9번에 46이야. 그러면 봐요. 46 레이팅은 얘보다 1점 아래잖아. 레이팅에서 부담 중량 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점 아래 애들마다 0.5kg씩 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법령이야. 법령. 규정이라고. 마사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레이팅 체계에 감량해 준다야. 감량을 시켜라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럼 46 레이팅인 라이언하트제는 얼마를 받아야 돼? 여기서 0.5 빼면 될 거 아니야. 1점이니까. 1점마다 0.5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 55.5가 되겠죠.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보자고. 정확하지? 아시겠죠? 이거 대충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고. 부담 중량이 55.5 나왔죠? 그런데 직전에는 얘가 얼마를 띄었어? 56.5를 달고 띄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1kg가 변화가 됐다. 그 소리 표시해 주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처음이니까 또 다 같이 해볼게. 여러분들은 한 번만 해주면 또 질문한다. 막 이상한 질문해. 그래서 그냥 다 해보자고. 6번 찬란한 불꽃이 여기서 하자고. 6번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 47 레이팅을 56으로 스타트 해줬기 때문에 56kg로 스타트 해줬기 때문에 45짜리는 얘보다 2점이잖아. 2점이 아래잖아. 그러면 0.5 곱해봐. 2, 5, 10, 1kg 빼. 그러면 얼마야? 55kg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찬란한 불꽃 6번을 가보자고요. 55가 됐나 안 됐나? 55인가 아닌가? 아닌데요? 그죠? 아니잖아. 55여야 되는데 왜 갑자기 53일까? 안 말이잖아. 이건 6등급에 나오지.
6등급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 별정 A라는 조건이 여기에 이제 별정 A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별정 A가. 별정 A는 무슨 소리야? 앞말과 수말과 거세말이 있을 때, 아, 오늘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아, 엉망진창인데 글씨가.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졸립대. 말을 빨리 해달래. 빨리 하려면 글씨도 빨리 써야 되고 날림이 돼버려. 그냥 여러분이 내가 얘기했지. 내 말이 느리고 그러면 유튜브에 가면 배속이 있어. 이 배속으로 돌려서 봐. 그러면 되잖아. 나보고 말 빨리 하라고 그러지 말고.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정말 피곤해. 피곤한 스타일들 진짜 많아.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 선천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막 따다다다다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거? 막말로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아씨 까먹었잖아. 아 이거 뭐야 55를 달아야 되는데 맞죠? 55를 달아야 되는데 53이 된 이유는 앞말이기 때문에 앞말은 무조건 마이너스 2kg를 감량해 주죠. 앞말을 기준으로 하면 순놈이나 거세마는 플러스 2k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뭐. 그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줄어드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순놈하고 거세말이 2kg가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5를 달지 않고 53이 된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직전에도 이렇게 띄었기 때문에 똑같은 부담을 짊어지고 띄었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소리야. 됐죠? 이게 레이팅 시스템에서의 부담 중량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야. 다 해볼게 5개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8번 44 레이팅이래. 8번 여기 있네. 44 레이팅이면 47보다 3점이 적잖아. 그러면 0.5니까 0.5 곱하기 3이니까 3, 5, 15. 1.5 빼봐봐. 1.5를 빼. 1.5kg. 그럼 어떻게 돼? 54.5가 되겠죠. 54.5. 맞죠? 54.5에서 또 앞말이라서 2kg 빼. 그러니까 52.5가 된 거야. 그런데 직전보다는 어떻게 됐어? 그 직전에는 51을 달았잖아. 근데 1.5가 더 늘어난 거지. 이런 애들은 불리한 거야. 이런 애들은 불리한 거라고. 직전보다 1.5kg나 늘어났어. 이거 괜히 늘어난 게 아니야. 직전보다 늘어났다는 소리 하는 거야. 앞말이야. 이거 경쟁력 있어 없어? 불안한 거야. 이런 말이 불안한 거라고. 이래서 부담 중량이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분석할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물론 극복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1.5면 어마어마한 거야. 더구나 누구한테? 앞말한테는. 치명적인 거야. 이거 분석할 때 이런 거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 오, 얘 상승세야. 직전에 1등 했어. 이렇게만 따지면 안 돼. 부담 중량이 유불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게 변수가 되는 거야. 경마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한 게 요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경마가 못 들어오게 해도 되고 어떤 말은 또 직전에 성적도 안 좋았는데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야. 아무튼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야. 그런 걸 따져야 돼.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따져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만 그 동영상을 보면 잘 뛰어. 왜? 상승세거든. 1등 했어. 막 걸음이 죽여줘 막말로. 왜? 이 편성에서는 지금 편성은 얘네들하고 또 뛰는 게 아니지. 다른 애들하고 뛰잖아. 또 뭐가 왔어? 게이트 변화도 올 거 아니야. 게이트 변화도 오고 뭐 기수 변화가 오면 기수 변화도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아주 치명적이게 앞말에게 아주 안 좋은 순말도 마찬가지야. 늘어나면 안 좋아. 무조건 부담 중량은 플러스 되면 무조건 안 좋아. 거의 영향을 미쳐.
아주 센 놈이 아니고는 경주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리고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예? 얘가 뭐 아주 낮은 애들하고 뛰는 게 아니잖아. 다 똑같은 레이팅을 갖고 똑같은 등급 애들하고 뛰기 때문에 그게 유불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플라잉데이 43. 여기 있네. 1번 게이트에 있네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 외우죠? 47 얘가 기준이니까. 47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레이팅이 43이야, 여러분. 그러면 4점이 낮잖아. 그럼 5, 4, 20. 맞죠? 2kg 빼줘. 그럼 56에서 2kg 빼봐. 그럼 5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말이야. 그래서 52가 된 거야. 됐죠? 그러면 직전을 보니까 아, 얘는 똑같이 51을 달고 뛰었어. 그래서 변화가 없죠. 아, 이렇게 보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아 이제. 예. 이게 부담 중량과 레이팅의 관계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 해봐야 돼. 진짜로는 여러분 분석할 때 이게 정밀 분석이야. 하면 어떤 애는 다르고 어떤 애는 뭔가 이상하고 그런 게 나타나. 러브카우 걸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얘네는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다 해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봐. 이제 뭔가 변화가 오는 애가 나타나. 그게 경주에서 변수작용을 해서 그 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돼. 잘 봐봐.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경마하는 사람 거의 없어.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따지고 경마 붙들고 연구하는 사람 없다고. 보세요. 얘가 40 레이팅이니까 47보다 7이나 작잖아. 그러면 5, 7이 35. 그죠? 56에서 3.5를 뺍니다. 그럼 얼마야? 52.5를 달아야 되지? 맞죠? 그럼 가봐. 52.5를 달았어? 안 달았잖아. 그럼 뭔가 이상한데 쳐다보니까 안 말이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kg 또 빼야죠. 안 말이니까. 2kg 빼면 얼마야? 50.5가 돼야 돼. 50.5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왜 51을 줬어? 맞죠? 잘 들어봐. 인지 이게 중요한 거야. 계산법에 따르면 레이팅 시스템법에 따르면 분명히 50.5를 달아야 되는데 왜 51이 됐느냐 하면은 또 마사의 규정법이 있어. 또 규정법이 있다고. 51 이하는 못 달게 돼 있어. 최하가 51이야. 최하가 51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50.5 이런 거 봤어? 51이 한계야. 51 이하를 달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51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어때? 솔직히 불리하지. 그죠? 그렇잖아. 엄밀히 따지면 0.5kg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나 돈 더 줘야 되는데 돈 덜 준 기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라고. 아시겠죠? 그런 거야. 근데 가로 안에 보면 51.5를 직전에 달았기 때문에 그냥 직전보다는 감량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똔또야. 똔또라고. 덜 달아야 되는데 더 달았는데 그 더 단 만큼은 직전보다 상쇄됐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는. 근데 직전보다는 아무튼 감량됐어. 맞죠? 규정상 그 시스템 계산법상은 더 달아야 되는데 덜 달아야 되는데 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전보단 얘가 여러분 51을 단 적이 없어. 알아요? 왠지 알아? 계속 바닥을 치고 왔기 때문에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레이팅이 쫙쫙쫙쫙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얘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된 거야. 아시겠죠? 이런 걸 따지고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은 분석하는 시간 아닙니다. 얘는 유리해졌어. 러브 카우보이. 유리해진 거야. 이런 애들이 복병 역할을 하는 거야. 기록은 별거 없는데 편성이 얘가 복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얘 들어왔죠? 바로 이렇게 경마야. 이 숨어있는 숨은 그림. 별군데에서 다 숨어서 튀어나와. 그죠? 그러니 맞히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배당이 나오는 거야. 달래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똑같은 정문팝하고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 보는 거야. 얘는 똑같이 계산법에 의하면 47에 비하면 어때요 여러분? 10이나 차이 나잖아. 그럼 위에 있는 테마탄생이 레이팅이 47일 때 56을 달았으니까 얘는 10이나 레이팅이 낮잖아. 그러면 5kg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51kg를 달아야 맞죠? 거세 맞죠? 그러면 빼고 이러는 거 없지. 그냥 51 달아야 돼. 근데 52 달았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51을 달아야 되는데 왜 얘는 그냥 늘려줍니까? 이건 기수가 이 이역이라는 기수는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지 여러분 이해될 거야. 기수마다 부담 중량이 있어. 기수마다 다 틀려요. 52, 51만 써있지. 2역1을 볼까? 2역은 절대 2말 이하로는 못 올라탄다 이 소리야. 규정이야 이거. 어디 갔니? 2역이면 2C니까 봅시다. 여기 있네. 52kg지. 52kg야. 2역이는. 그래서 와보면 51을 달 수가 없잖아. 이걸 증량 신청이라고 그러거든. 이건 계산법은 이런데 마사회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건 조교사가 미리 경주 전에 원래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요. 이 기수는 52를 다는 기수라서요. 하고 신청을 신고해야 돼. 그래서 통과된 거야. 아시겠죠? 복잡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랬지 내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얘는 직전보다 0.5가 늘었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지. 얘도 불리하지. 얘도 불리한데 얘는 그나마 뭐가 직전보다 덜 달고 뛰지만 얘는 직전보다 더 달고 뛰는 꼴이 된 거야. 역전됐지? 전세가 역전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여러분한테 힌트 주느라고. 여러분 이거 분석해 줬잖아. 이거 대충 얘가 직전에 3위하고 여기지. 정문파파고가 직전에 3위하고 2역이가 타고 있지만 같이 뛰네 보세요. 러브카우.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레이팅은 얘가 높아요. 분명히 내가 그런 얘기 해줬을 거야. 거짓말인가 아닌가 가서 들어봐. 토요일 거. 정문파파고가 이거 보고 사시는 분이면 내가 힌트를 준 거였거든. 복병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배당 떨어진다고. 들어오면. 근데 들어왔어. 정문파파고를 사는 사람이면 차라리 얘를 사는 게 낫습니다. 능력은 얘가 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 줬어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동영상 토요일 거 내가 미리 보기 하나 해드린 거 있을 거야. 2경주부터 10경주 쭉 하면서 브리핑한 거 있잖아. 이 경주 찾아가 봐. 거짓말인가? 미리 찍은 거야 그것도. 뭐 경마 끝나고 찍지도 않았어요. 힌트 줬어 내가. 얘 주목하셔라 그러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또 마침 2등으로 들어왔어. 아, 1등으로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왔어. 터졌어. 배당 나왔어. 괜히 나 이렇게 막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다 근거 있고 그런 얘기만 해. 여러분이 흘려들어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다 대고 그냥 읊어대면 손해는 우리가 본다고. 순수하게 우린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 엿듣기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거 엿듣고 간단 말이야. 내 방에 잘 안 찾아와. 그런 거 올려놓을 때만 와. 썰렁한 그런 정보만 빼가지고 가. 그런 얌체족들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브리핑을 안 하는 거야. 이 부담 정량이 경주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경주는 분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분석이 된 거야.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했으면 이 부담 중량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레이팅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얘를 사지 말고 얘를 샀어야 돼. 내가 그래서 같이 뛰는 애들 잘 보라는 게 그거야. 이거 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런 게 어쩔 때 한 번씩 들어온다고. 그럴 때 터지면서 들어와. 배당을 내면서 들어와.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물론 이때 얘를 가져가서 샀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얻어 걸린다고. 근데 얻어 걸린 게 아닌 거야. 그 숨어있는 내용을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경마 우연히 들어오고 이러는 거 거의 없어. 우연히 들어오면 못 맞추는 거야. 그러면 로또야. 어느 정도 분석이 커버를 해준다니까. 몇 프로? 내가 얘기했잖아. 40에서 50% 커버해줘. 이것도 모르고 하니까 못 맞춰되는 거야. 이걸 알고 해도 못 맞추는데. 경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배운 대로 분석하고 하시면 뭐 한 서너 마리 가져가면 이거 맞추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눈으로도 알 수 있어. 유불리를. 여기서 플러스 된 애들 있잖아. 걔네들 불안 요소야. 그래서 위에 가서 잘 보면 진짜 불안해. 그럼 꺾는 거야. 그러면 지울 말을 지워내는 거야. 지울 말을 지워내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답이 있어.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충마가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입상 가는 마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올지 다른 한 마리랑 엮여 들어올지 이거 찾아내는 거야. 레이팅은 전부 이걸로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뭐 등수 찾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살아났냐? 그런 건 이걸 변화를 보는 거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부담 중량의 유불리도 따지고 게이트도 따져야 되고 기수 변화 왔나? 다 따지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앞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지 내가. 분석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돼. 내가 맨날 뭘 정리해서 줘야 돼? 여지까지 수업한 걸 본인이 어떤 분 노트에서 막 공부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좋은 모습이야. 그러다 보면 요새 컴퓨터 있잖아요. 워드로 만들어놔. 1번 해갖고 뭐 2번 이래갖고 붙여놔. 책상에다가 컴퓨터 앞에다가 모니터 옆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분석할 때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 빼먹은 거 없나 그래야 찾아내는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대충 하면 보여? 안 보이지.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퍼즐 게임 있잖아. 경마 퍼즐이라니까. 이거 퍼즐 게임 맞추는 거야.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무작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경마하지 말아야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지. 뭐하러 분석해. 차라리
번데기 번호판에다가 1번부터 11번 써놓고 삥 돌려놓고 다트로 찍어버리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이게 로또냐고. 아니라고요. 랜덤이 아니야. 로또는 랜덤 번호잖아. 컴퓨터가 무작위로 찍어내는 번호죠. 얘는 아니야. 경마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 근거가 있다고. 약간 과학적인 걸 도입해서 맞춰낼 수 있는 거라고. 100%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100%가 있을 수가 없지. 100% 있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아까처럼 해보면 유불리가 나와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리고 살아나는 것까지. 예, 9번. 내가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는 강력한 축이죠. 단 불안한 건 뭐다?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다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뛰어봐야 한다고. 꺾으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 근데 역시나 능력마는 능력마였어. 그죠? 내가 괴물이라고 그랬잖아. 트라움 킹을 이겼던 놈입니다. 그랬잖아. 예. 저도 의심은 했어요. 부러뜨리진 않았어. 왜? 받쳐놓고 사기는 해. 그리고 부러뜨린 것도 사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경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역시 들어오고 나니까 야, 이놈 세긴 세구나 느꼈어. 아, 이런 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은 인정해줘야 돼. 예, 이런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불안한 건 당연한 거야. 부중에 뭐 3kg도 아니고 4kg도 아니고 5kg를 늘려놨는데 근데 역시 세더라고. 야, 난 3세라 부러질 줄 알았거든 원래는. 얘 부러지면 어떡하나 해서 나도 다른 막건을 사놨었어. 근데 그건 휴지 조각 됐고 얘 가지고 맞춘 거야. 그러니까 본전했는데 예, 이런 말들은 능력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뭐 볼 말들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 뭐 분석도 2번이나 내가 한번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뭘 다음에는 어떤 애 저떤 애 해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혼사는 이건 외국산 마잖아. 국산으로 말하면 국산마로 말하면 얘네 6등급하고 똑같은 거야. 도찐개찐 별 볼 일 없는 애들이라고. 얘는 이제부터 이제 날라갈 일만 남았다 그랬지. 얘는 금방 3등급 2등급 갈 놈이라고. 임원버 어게인. 나이도 어리잖아. 얘 아마 오래 지나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야. 물론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 왜? 병 나면 안 돼. 다리 질병 같은 거 안 나게 관리사가 관리 잘해줘야 돼. 또 돈 벌려고 마필 함부로 쓰면 말 금방 망가져. 그런 거 조교사가 할 일이야. 조교사가 뭐 괜히 책상 앞에 앉아갖고 뭐 있어? 그런 거 하라고 감독이지? 예. 마필 관리를 잘해줘야 돼.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 예. 이 말이 뭐 잘 뛰는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부담 중량 어떻게 산출되는 거 보여드린다 이 소리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설명하기 편해서 그래. 얘를 기준으로 제가 50 레벨이잖아요. 맥심이야. 레이팅 꽉 찼어. 그야말로 뭐가지 완전히 57.5를 부여해 줬잖아요. 근데 얘는 47이야. 3점밖에 차이 안 나지. 그러면 35, 15, 1.5를 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56 달아야 되지. 맞죠? 56 달았어? 54 달았어. 왜 덜 달았지? 감량기수 태웠잖아. 감량기수 태웠다고. 김성현이가 올라타면 원래 부중에서 마이너스 2kg를 감량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앞에 이렇게 써주는 거야. 또 이것도 또 보여줘야지. 찾아가서 공부들 안 하면 야, 이거 뭐 내가 다 알려줘야 되니까. 김성현이를 볼게. 김성현 써있죠. 얘는
얘는 50 레이팅까지는 탈 수 있어. 아니 50km까지 부담 중량을. 예, 50.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만큼 얘는 몸무게 빼고 있다는 소리야. 얘가 50kg 살을 안 찌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기수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이 부담 중량을, 이 몸무게를 자기가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올라타면 무조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얘 왜 이런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수습딱지. 처음에 입사를 하면 10승 미만. 1등으로 말하는 거야. 1등. 1등을 10승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1로 내려가. 3kg를 감량받아. 근데 10승을 못하고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4kg를 감량시켜. 그러니까 아주 초보 신인 기수지. 신고합니다. 이 기수들. 신고하는 기수 있죠. 신고 기수. 기수 처음 데뷔한 애들은 걔가 올라타면 무조건 마이너스 4kg야. 걔는. 계산법에 따라서 그 부담 중량보다 마이너스 4kg를 감아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성현이는 이거니까 뭐야? 지금 현재 30승 미만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얘 얘 지금 내가 알기로 25인가 26일걸? 25 정도인데 이번 주에 한 번 먹었으니까 26 됐겠다. 눌러보면 알지. 몇 승 했나. 통산전적 어디 갔냐? 여기 있네. 25승 했죠. 써있잖아. 이건 전부 뛴 거고 1승 1등 한 거 25승 했잖아. 아시겠죠? 2등은 필요 없어. 그래서 아까 그 얘기야. 아직 멀어서 얘는 기승술이 조금 부족해. 원래 이렇게 신인 기수 중에 잘 타는 애들이 원래는 있긴 있는데 얘는 조금 느려. 아주 못한다 소리 아니고 역시 초보는 초보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 알죠? 그냥 뛰면 불리해. 그러니까 감량기수 태워서 해보는 건데 그래도 안 되는 말이지. 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말 망가질까봐. 안 그러면 부담 중량을 높게 달잖아. 그러니까 그냥 감량기수 태운 거야. 뭐 승부 해보기도 했겠지만 역시 말은 아직 안 살아났어. 살아나진 않았어요. 부담 중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 계산을 자기가 때려봤을 때 진짜로 이게 오리지널 감량인 건지 직전보다 감량인지를 판별하다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 시간이 조금 더 들어야지. 근데 금방이잖아. 빨리빨리 그냥 뭐 계산하는데 뭐 몇 초 걸려 하나씩 하는데 해보시라고. 처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야. 그래서 러브카우 걸 맞죠. 러브카우 걸이 혜택을 받은 애야 걔가. 걔가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지 아무 근거 없이 들어온 거 아니야. 부담 중량의 혜택을 받은 거야 걔는. 일단 눈으로 봐도 얘는 기록도 안 되고 또 일 늘었지.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이제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 거고 눈으로 봐도 안다는 애들은 여기서 안 돼. 왠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중에선 세. 3세잖아. 어리잖아. 여러분 어린 말이 56을 달고 뛰어? 힘든 거야. 앞말이 56 다른 거하고 똑같은 소리야 이거. 얘는 6등급이라고 보시면 돼. 국 6이야. 외사가. 이 수준이라고. 불리한 거야 얘. 직전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달고 뛰는 이유가 있어. 이거 대비해서 이렇게 뛰어보는 거야. 플러스 있어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주행신사 올 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얘는 남산블랙은. 능력 많은 능력 많아야 돼. 근데
이렇게 2등 두 번 한 애들은 내가 뭐가 없다 그랬어? 결정력이 부족한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경쟁력은 있는 애라 이 소리야. 이런 말들은 아주 경쟁력이 있지. 틀려. 얘는 2등을 두 번 했고 얘는 1등을 두 번 했어. 같은 등급인데도 레벨이 틀린 거야. 얘도 잘 나가는 애인데 지금 망가져서 뭔가 문제가 있어. 이 김동철 저 기수 출신 이 사람 말도 별로 좋은 것도 없지만 뭔가 공부 더 해야 돼. 조교사들도 공부 많이 해야 돼. 말을 어떻게 하면 그 말의 특징에 맞게 육성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부산의 김영관 조교사죠. 김영관 조교사 알죠? 19조 김영관 은퇴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명조교사야. 서울에는 리카디 같은 사람들 명조교사야. 말을 그 말의 특성에 맞게 계획 있게 말을 관리한다고. 사연 관리를 잘해. 그래서 성적들이 좋은 거야. 뭐 마필이 능력이 좋아서도 물론 성적이 좋겠지만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이번에 못 들어왔지만 이유가 있는 거야. 얘는 이게 불리한 거야. 그리고 쉬었다 나왔잖아. 아직 경주력 적응이 안 된 거죠. 뛰는 거 잘 봐봐. 능력은 있는 말이야. 이 중에서는 얘 빼고는 얘가 제일 세.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주목하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꼭 못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까먹어 버리더라. 꼭 들어온 말만 기억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야. 복귀는 이런 것도 하는 게 복귀지. 뭐 1등 왜 들어왔나 2등 왜 들어왔나 그거 찾는 거 아니야. 복귀는 다음을 대비하는 거야. 다음 경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거야, 여러분. 자, 부담 중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국 4등급부터는 살아난 애들 주목하셔야 돼. 여기서 봐. 살아난 애가 누가 있어. 입상 최근에 한 애를 찾으면 쉬운 거야. 이건 주행이야. 제일 세니까 어차피. 살아나 있는 거야. 이거 잘 보라 그랬지 내가. 이거 2등 한 거랑 마찬가지야. 2등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3등 했다고 무시하면 안 돼. 얘한테 따인 거라고 내가 설명까지 해줘서 따였다고 따였어. 2등 들어오다가. 아쉽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그래도 볼말은 얘라 이 소리야. 물론 얘도 봐야 되지만.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방만 보면 되는 거였어. 얘를 놓고 산다면 얘 놓고 뚫렸을 거 아니야. 한 4개 막 뚫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유불리가 나와. 이런 애들은 아예 안 되는 말이고. 유승환이 말은 왜 안 되는가? 어? 추임력이 있는 말인데 이거 추임력이 있는 말인데 이놈이 고질적으로 가끔 늦발을 해. 늦발을 한다고. 불안한 말이야 이런 말. 주행이 아직 완전히 매끄럽지가 못한 거야. 선행을 가면 선행 팍 가고 추입을 가도 어느 정도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 가면서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가끔 가다 이직거리를 해 이렇게. 이 말이 들쭉날쭉하다 이 소리야. 틀리죠? 달리는 스타일이. 그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이런 놈은. 재수 좋아해 들어오는 말이야 이런 거는. MK1이 추임만야 전형적인. 추임만은 뭐 편성에 따라서 뭐 그런데 너무 꼴찌로 가면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와. 다른 말보다 20m 뒤에서 쳐져 갖고 있는데 사코너 돌아서 남들 다 중간에 와 있는데 그제서 직선에 들어오면 어떻게 따라오겠다는 거야.
답답한 말들이야, 이런 거. 불안한 말들이야. 이런 애들은 언제 들어온다? 앞에 애들이 어스레기일 때만 들어와. 이게 지금 앞이 어스레기야? 쨍쨍한 애가 있는데 앞이 무너져야 들어오는 거야. 얘 봐, 1, 2등하고 못 들어오잖아. 앞이 무너져야 들어오는 스타일이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편성에 따라 들어온다, 이 소리야, 내 말은. 추임마들이 그게 안 좋아. 그래, 내가 그랬죠. 추임마 서너 달에 한번 들어와요. 뭐잖아. 이 정도나 이 정도에 들어온다고. 편성에 따라서. 그것도 강하게 보면 안 돼, 추임마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추임마 놓고 함부로 사지 마. 막건 휴지 조각 되는 거야. 차라리 얘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는 괜찮은데 안 왔을 때는 차라리 다른 말 하나를 더 사. 그게 맞추는 비결이야. 이런 이런 거 예상제에 막 팔리면 진짜 얘 스타일을 보시라고. 뛰는 스타일을. 늦발해버리고 추임마들 들어올 확률이 넉 달, 5달에 한 번 들어온다. 이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선임마들은 안 그래. 한 번 빠져도 바로 올라와. 아시겠어요? 이것도 거의 추임마잖아. 전형적인 추임마. 이런 애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이게 막건 잡아먹는 그거야. 눈속임하기 좋지. 야, 이거 3등 했어. 별 차이 안 나. 들어오겠는데 추임마야, 추임마. 선임마야 좋아. 선임마나 선행성이 있어야 돼. 앞이 빠른 쪽이 좋은 거야. 이렇게 앞을 가는 애들이, 부트가 있는 애들이. 너무 홈이 뛰는 애들은 안 좋아. 전형적인 추임마는 그래서 웬만하면 막권에서 하나만 사란 얘기가 내가 그거야. 여기 추임마야 다. 8번하고 누가 추임이야. MK리가 추임마야. 그럼 만약에 배당이 좋다고 그래서 얘 놓고 이렇게 사버리잖아. 두 개를. 안 들어오는 확률이 높아서 리스크가 크다고. 살 것 같으면 추임은 하나만 사야 돼. 뭐 기술을 보고 사든가 마필의 능력을 보고 사든가 게이트를 보고 사든가. 한 놈만 사야 돼. 한 놈만. 그리고 나머지 선임마에 붙여 먹어야 돼. 선임마들이 더 확률이 높아. 들어올 확률이. 거리가 또 멀잖아, 여러분. 이거 단거리드가 아니잖아. 1600이야. 추입이 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앞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앞이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잖아. 물론 얘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어떤 놈이랑 들어올지는 장담 못 하는 거야. 근데 앞으로 막권을 사실 때 추임마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이 소리야. 추임마는 넉 달, 5달에 한 번 들어와. 끼키야 세 달에 한 번. 그것도 빠른 애하고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그런 편성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 안 만들어져, 편성이.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추임마에 너무 매달리시면 안 돼. 여러분 맞힐 때는 짜릿해. 들어올 때는. 그죠? 근데 그 여운이 남아서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는데 그러면 돈 잃어. 계속 죽어, 걔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 사갖고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게임을 돈을 잃어. 추임마는 선호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버려. 추임마는. 정말 내가 얘기하는 말들이 있잖아. 레이디 폭스, 마이티 중에서 선입 천취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름 외워가지고 그런 애들아 차라리 사. 그런 애들 편성 만나면. 이런 어정쩡한 추임마들 사지 말고 들쭉날쭉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언제 들어올 줄 알아. 분석도 안 돼, 이런 애들은. 오래 걸려요. 2번 더 걸려, 이거. 이때 뭐죠? 더 간다고. 이때나 들어올까? 또 못 들어오면 그 다음에나 들어올까? 이지랄하면서 돈 갉아먹는 거야, 이런 애들. 완벽한 추입 타이밍 잡기 전에는 못 들어와. 추입은 힘들어. 말이 뭐 앞에 선입하고 선행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추입 잡기가 힘들고, 추입만 여러분 보통 한 편성에 4-5마리야. 어떤 놈이 들어올 줄 알아.
힘들어. 특출나게 그 직전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갖고 막 12초 몇 뛰었지? 그런 애들이나 들어오는 거야. 그런 애들이나 봐주는 거라고. 이런 거, 이거 취입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취입이야, 이게? 부담 중량 체크하는 거 하나 더 배우셨어요. 이제 부담 중량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이 따지시면 숨은 그림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레이팅에 따른 부담 중량 그리고 부담 중량이 경주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